살이 떨립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까딱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 여인을 영부인으로 모시고 살 뻔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김혜경입니다.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너도나도 나서거나 방관하다가 고발된 고위공직자가 15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언질받은 일이 없었다면 겁도 없이 날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끌고 나와서 철창에 가두면 언론이 북을 치고 장구치면서 그들이 예정한 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거부합니다. 경찰청 차장이 거부합니다. 공수처장이 체포에 앞장을 섭니다. 이들이 어찌하여 이런 무노를 감행하였을까요?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거? 투표는 니들이 하겠지만 결과는 내 맘대로 정한다. 니들 말고도 투표할 사람 무지하게 많다. 선거를 분석해보면 투표에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70% 내외입니다. 대략 유권자의 30%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 10%만 핸들링하면 됩니다. 이들 유령 투표자들을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투표하게 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투표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투표지만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공병호 박사와 제야 전문가님이 완전히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투표하게 하면 반드시 내가 이긴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고 너희들은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종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악을 쓰고 발광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도 악을 쓰면 써봐주기도 있다. 세상에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공들여 다 된 밥솥을 여니 재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완벽한 여건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승만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자유민주체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공산당 입장에서는 철천지원수가 이승만입니다. 남로당 군 총책으로 은밀히 배양한 박정희가 배신 때렸습니다. 이를 갈던 김일성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광을 투입하여 박정희를 저격하였으나 모발로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공산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해 지령을 내리고 탄핵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공작지를 사주하였습니다. 그에 앞장섰던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김무성, 권성동을 비롯한 정치인과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과 외국 언론이었습니다. 남침 전쟁으로 국군이 풍전등화가 되어 대구 북방 다부동의 가산 유학산이 뚫리면 국군은 대구 평원을 적에게 내주고 비슬산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기는 군대의 포병 대대장이 휘하 전투력을 이끌고 투항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싸우며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간절하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대통령의 간절한 기도는 온 국민의 기도를 합한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자,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시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만한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도와 직할시 특별시 단위에서는 사전 위조 투표가 40만 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그의 10분의 1인 4만 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세사의 가장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 특별직할시 중에서 어찌하여 대구와 경북에서 4만 표의 사전투표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부동을 최후 거점으로 삼으시고 전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주셨기에 인천의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 조작값을 10분의 1로 줄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바로 잡으려는 애국 동지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관위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똥폭탄을 던져서 혼비백 산하게 만드신 윤 대통령님의 징후와 영웅적 결단이 없었다면 이 또한 불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애국 동지 여러분, 아직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상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중국의 종으로 사느냐? 김씨 일가의 하인으로 사느냐? 국가와 개인의 생사를 가늠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입니다. 체제가 넘어가도 내가 사는 방식과 삶의 정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머저리, 등신,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은 머저리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등신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구제불능으로 살고 싶습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만끽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2년 7개월의 기간이 역사에만 기록되는 아쉬운 세월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와 민주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눈치나 보면서 세상이 변해도 가진 것을 잃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저리 정치인 안철수 같은 부류들, 중국의 숙주가 되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받는 김영동, 그리고 강남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도 불만투성인 강남 좌파에게 경고합니다. 여기 나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